가지만 더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현황하고 또 한부모 가족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근데 늘 저희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일자리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는 저희가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부모 가족 현황에 대해서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네. 만 18살,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2020년도는 37만 3천 가구입니다. 37만 3천 가구 중에서 그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그 아동 양육비를 받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한부모 가족이 18만 4천 가구, 약 절반 정도가 이제 아동 양육비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가구들은 절반 정도는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로 했을 때는 일을 하는 한부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전제를 하면 절반 이상은 일을 하고 있고 절반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경우라도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는 또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일을 하는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를 보시면 2019년에는 38만 4천 가구였는데 네. 저소득 가구는 18만 2천 가구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년에는 늘어났어요. 예, 18만 4천 가구로. 네, 2,200 그래서 가구 정도. 예. 이게 결국은 수는 줄었는데 지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한부모들이 더 저소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아마 22년부터는 올해부터 다시 통계를 낸다면 더 많은 한부모들이 지원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확대됐고 네. 또 그 부분이 더 많아졌으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 안에서 몇 프로냐, 뭐 7%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하면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35%? 네. 네, 전체 그렇기 가구수요.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로 본다면 그렇게 작은 수는 아니다. 그래서 자꾸 줄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맞는지 정확한 통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양육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양부모와 한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한부모 가족 안에 있는지 이런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부모 양육 여부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아동 수가 도대체 몇 명인지 그리고 네. 우리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또 몇 명인지 좀 궁금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대표님 어떻게 되나요? 전체 네네. 아동 수의 비율이? 전체 아동 수는 782만 3천 명이고요. 3천 가구이고요. 네. 양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있는 곳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687만 5천 가구예요. 그래서 약 전체 가구의 87.9%, 그러니까 한 88%는 그래도 양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한부모인 경우는 61만 2천 가구. 그래서 한 7.8%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부모 미양육 아동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337만 가구면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 보육시설이나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이 키운다는 건 양부모이신 경우는 이런 경우가 드물 거고 한부모이거나 다른 그렇죠. 사유가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와 살지 못하고 시설이나 뭐 친척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예측한다면 한부모 이 아이들 중에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많이 이 안에 있다.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한부모가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맞아.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한부모의 아동이 10%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보육시설에 가 있는 아동들도 지금 보호종류 아동으로 해서 그렇죠. 또 나와서 또 자립할 때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육시설로 들어가는 아동 수가 한 해에 2,300명 정도 되고 보육시설에서 나오는 아동 수가 또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지금 그렇게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뭐 아동권리 보장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서 좀 네. 여기서 좀 말씀을 네, 드려도 네.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문 위탁 가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일수록 가정 위탁을 조금 가정 위탁에다 그렇죠. 맡기자 이런 그런 대안으로 전문 위탁 가정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전문 가정 위탁 제도에 신청을 하시는 위탁 부모들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전문가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 재산이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탁 그 부모 나이와 그다음에 아동의 나이가 또 6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 한부모 가정 엄마들이 60세 이렇게 50대 중반 되면 사실 내 아이는 잘 키워놨고 더 이상 뭐 다른 아이를 또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 아이에게 못 해준 거, 맞아요. 또더 근데 다른 그렇죠.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맞아요. 많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직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이를 신청해 60세도 차이가 안 나고? 네, 전문 가정 위탁을 신청해봤는데 지금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구두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양부모가 있는 가정에 그 전문 가정 위탁 부모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생각해봤어요. 보육시설에 그럼 맡기면 양부모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한부모가 어쩌면 그거 전문위탁 가정위탁을 맡게 되면 부모한테 1인당 그 아동을 보육하는 그런 봉사료로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혹시 벌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육시설로 갔을 때 아동이 그러면은 거기는 양부모 있나요? 보육교사 대부분 그리고 네. 집안에 누구 어른이 그 방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그렇고 시설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보육교사들 급여 지급하지 않나요? 봉사료 지급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부모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일단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나중에 아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네,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입양도 한부모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거는 되지, 전문 위탁 가정은 되지 않는지. 저도 뭐 아이를 키웠지만 지금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제 시행착오. 조금 시행착오를 해봤고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도 많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선들로 요즘 아동학대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꼭 그렇다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취업가구에 대한 비중으로 좀 넘어갈까 해요. 네네. 양부모와 그리고 한부모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의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본다면 여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부장님. 예. 네. 여기서 양부모와 한부모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취업에 대한. 저희가 앞에서 한부모 가구가 많은 그 가구수가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2019년 취업 가구 비중에 대해서 지금 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양부모 가구가 지금 어느 정도 취업 비율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예. 보통 양부모 가구는 어쨌든 다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59.3%가 맞벌이 부부이시고 양부모가 계시지만 남자분만 일하시는 경우, 아빠만 일하는 경우가 32.1%, 그리고 엄마만 일하는 경우가 5.6%예요. 그래서 총 본다면 남성이 그러니까 양부모인 경우 남성이 일을 하시는 경우는 91.4%, 그리고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는 64.9%예요. 근데 이제 그럼 한부모는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한부모 무조건 외벌이니까 남성인 경우 81.3%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양부모보다 한 10% 정도 남성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반면 여성인 경우는 양부모인 경우 64.9%가 일을 하고 있다면 한부모는 70.3%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한부모가 얼마나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일자리를 전환시켜 주시라는 거죠. 네, 좋은 일자리로 아이들을 키우기 그렇죠. 좋은 일자리. 맞아요. 저희가 아주 둘이 목소리를 높여서 저희가 맞추지 않았는데 이렇게 같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뭐 휴가를 더 준다거나. 그렇죠. 예. 휴가를 꼭 지금 맞벌이가 쓰고 있는 육아휴직, 그리고 맞벌이에 대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한부모가 쓸 수 없는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 육아휴직제, 배우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한부모들에게 한부모가 혼자 살고 혼자 벌기 때문에 저는 맞벌이로 간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육아휴직을 양부모가 남성이 2.2% 써요. 그런데 한부모의 남성도 2.0%를 쓰고 있어요. 그럼 별 차이가 없네요, 남성은. 근데 여성인 경우 양부모는 18.5%를 육아휴직을 쓰고 계세요. 근데 한부모는 5.0%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안 벌면 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르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다르죠? 독일은 한부모에게 2번의 육아휴직을 줘요. 오. 예, 똑같이 양부모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잘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주시는 정부의 의미는 저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아빠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정말 1세부터 2세까지 모든 아이들이 성장이 급변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빠 소리와 함께 엄마 소리, 그리고 첫 걸음을 뛰는 이런 과정들을 아빠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남성에게 불행한 나라다. 예. 그래서 꼭 육아휴직을 제 제안입니다. 1년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키우고 네. 그 다음 2년 차에는 무조건 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육아휴직을 법으로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에게 2번 주시고 남성도 아이를 1년 아이가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됐을 때부터 아빠가 좀 아이를 키우고 활동량을 좀 갖춰주시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아빠도 아이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때쯤 돼서 퇴직과 함께 아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아들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시던 대로 하시죠. 그동안 관심 없던 아빠가 왜 이제 와서 나에게 관심을 갖냐 라고 하는 건 정말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어디서나 꼭 쓰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걸로 우선 육아휴직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